지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성공 공식처럼 믿어왔던 그 경제 모델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수십 년간 성공 공식이라고 믿어왔던 경제 모델 말이에요.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고장나버린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존 모델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균열의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모델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던 미국에서부터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3%.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24년 1분기 미국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불과 한 분기 전만 해도 3.5%였던 수치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고요. 더 이상 민간 부문 혼자 힘으로는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다음 숫자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38조 달러. 2025년 10월에 예상되는 미국의 연방 부채예요. 팬데믹 시기를 빼면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라에 빚이 많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반도체법이니 IRA니 하면서 특정 산업에 직접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우선주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무려 30.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 50%는요? 다 합쳐도 고작 2.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시장이 성장을 이뤄내도 그 과실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돌아갈 뿐 사회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번영으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산성은 거의 멈췄고 부는 소수에게만 쏠리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엄청난 빚을 내서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시장 우선주의의 시대가 다름 아닌 그 심장부인 미국에서조차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균열을 더 빠르게, 더 깊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AI가 그냥 새로운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근본부터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AI는요, 예전에 나왔던 증기기관이나 컴퓨터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관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이기 때문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생성형 AI가 국민 소득에서 노동의 몫을 영구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이건 지난 15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자본과 노동의 분배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중앙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옛날 방식은 어땠나요? 자본이 투자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해서 생산성의 파이를 같이 키우고 그 열매를 나눠 가졌잖아요. 그쵸? 근데 AI 시대의 새로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라는 자본이 혼자 투자하고 생산성도 거의 독점해버려요. 그럼 결과는 뻔하죠. 전체 파이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몫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결국 뭘 만드냐면 AI 독점이라는 걸 낳게 됩니다. 지금 최첨단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비용이 6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극소수의 거대 기업들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결국 이들이 기술과 부를 전부 독점하게 되는 구조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연히 기술을 이끌어야 할 미국이 오히려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미국마저 흔들리는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미국이 왜 뒤처지고 있을까요? 첫째, 반도체법이나 IRA 같은 정책들을 보면 이미 터진 문제에 대한 파편적인 대응일 뿐이에요. AI의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둘째, 38조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빚 때문에 국가가 계속해서 개입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보면 중국의 국가주도 모델을 어설프게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인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이미 고표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직접 컨트롤하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아예 제도화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헐레벌떡 쫓아가는 동안 중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미래를 주도하려면 뭘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청사진, 바로 우리의 전략적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뭘까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새로운 경제 구조는요, 바로 이 네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야 합니다. 첫째, AI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하고요. 둘째, 점점 줄어드는 노동의 몫을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독점을 막아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볼까요? 첫째, AI가 만드는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AI 연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에 일종의 세금을 매겨서 국가 AI 국부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 AI 발전의 혜택이 몇몇 소수 기업에만 몽땅 돌아가는 걸 막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둘째, AI를 도입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생산성 기업에는 AI 초과 이윤세 같은 걸 부과해야 합니다. 이걸로 줄어드는 노동소득을 보충해주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의 공상 같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2026년에 AI 펀드랑 초과 이윤세 그리고 독점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2028년에는 AI 배당금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는 AI 국부 펀드를 완전히 가동시키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신속한 실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역사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앞에는 딱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의 길이에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서구 모델을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 시대를 정확히 읽고 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서 다 함께 잘 사는 미래로 점프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무대응의 길입니다. 언젠가는 시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낡고 죽어가는 경제 모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체를 가둬버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 함께 곱씹어봤으면 합니다. 다른 대안, 즉 그냥 기다리는 것은 불평등을 더 깊게 만들고 국가를 낡은 서구 자본주의에 죽어가는 궤도에 가두어버릴 뿐이다. 자, 이제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